안녕하세요. 유저 리서처 리서철입니다. 사용자를 직접 만나서 의견을 수집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이 업무를 우리는 유저 리서치 또는 사용자 조사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에이전시에서 진행하는 사용자 조사와 인하우스에서 수행하는 사용자 조사의 범위나 성격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에이전시와 인하우스의 사용자 조사 방식이 다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용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에이전시 리서처는 사용자 조사를 의뢰받아서 대신 수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리서처이고요. 인하우스 리서처는 그 회사의 조직에 직접 사용자 조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용어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이 둘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른지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차이점은 누구의 조사를 하는가입니다. 에이전시 리서처는 내가 직접 조사를 기획하고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주도적으로 수행한다기보다는 나에게 조사를 의뢰해 준 그 의뢰인의 또는 클라이언트의 조사를 내가 대신 수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인하우스 리서처 같은 경우는 이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것 그 자체가 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기획자나 디자이너, 개발자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용자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직접 수행을 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오겠다 라고 하는 개념의 조사를 수행하는 게 더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 조사를 직접 한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조사를 대신 수행한다는 것, 이 두 가지에서 어떤 차이들이 발생할까요? 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우리가 사용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할 때 미리 질문들을 설계해 놓은 문서를 가이드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에는 고스란히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어떤 흐름으로, 어떤 각도로, 어느 정도의 수위로 물어볼지가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나름의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하는 그 흐름이 담겨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하우스 리서처라면 내가 생각하는 인터뷰를 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에이전시 리서처 같은 경우는 이 가이드라인까지도 제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인터뷰의 흐름을 내가 빠르게 채택을 해서 대신 수행을 해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당연히 에이전시 리서처가 더 난이도가 높을 수 있죠. 왜냐면은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나름의 사고의 흐름을 내가 완벽하게 싱크가 되어야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그림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때로 에이전시 리서처로서 인터뷰를 진행할 때 내가 진행을 하고 있는 인터뷰의 흐름이 의뢰를 한 리서처의 흐름과 뭔가 다르게 진행되거나 원하지 않는 질문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의뢰를 한 리서처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제재 또는 추가적인 피드백이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다. 다시 가이드라인으로 돌아와서 가이드라인에 충실해 달라. 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대신에 내가 지금 전달하는 이 문장 그대로 읽고 전달을 해주길 바란다. 등등과 같은 피드백들을 내가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에이전시 리서처와 인하우스 리서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얼마나 다양한 산업군의 조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하우스 리서처는 결국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팀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쿠팡의 인하우스 리서처라면 쿠팡과 관련된 사용자 조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나는 커머스 서비스가 아니라 뭔가 교육 서비스 쪽에
에이전시에서도 리서치를 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이직하거나 아니면 쿠팡에서 갑자기 교육 관련된 서비스를 런칭하지 않는 이상 저는 교육 서비스 관련해서 유저 리서치를 할 기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에이전시에서 일하는 리서처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요청하는 리서치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에이전시는 조사 수행을 대신 해주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곧 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못해서 대행사에게 의뢰를 주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비용상의 이유, 시간상의 이유, 인력상의 이유, 전문성의 이유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많은 대기업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조사 대행사에 이런 조사 의뢰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화장품, 식료품, 전자기기, 자동차, 테크 플랫폼, 교육, 명품, 패션 등등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요청하는 조사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고요. 그럴 때마다 각각의 산업군에서 나름 선도하고 있는 큰 기업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저 기업에서의 조사를 수행하는 문화는 이렇구나. 저기에는 저런 식으로 또 일을 하는구나. 와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만 엿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짧게 에이전시 리서처와 인하우스 리서처 간의 가장 큰 차이를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에이전시와 인하우스에서 둘 다 리서처로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각자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유저 리서처 커리어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어느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든지 충분히 다 도움이 되는 경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에이전시에서 요구하는 리서치 역량과 인하우스에서 요구하는 리서치 역량 둘 다를 내가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나의 리서치 역량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